호수공원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럼 주변 상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가 분양을 해서 그런대로 분양이 잘 됐죠. 지금 거의 완판이 되고요. 한 평수만 조금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싼 가격대는 아니랐는데요. 시기를 잘 탔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동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지만 서남 에코하이츠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차를 좀 두고 차근차근 주변 아파트들을 하나씩 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국은 아니고 울산도 아니고 바로 제 사무실 주변으로 어떻게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변 상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분양권 거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면, 분양가는 84 기준으로 7억 원 내외였으니까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었죠. 확장비는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84 기준으로는 2,500만 원이었고요. 옵션도 에어컨 4대를 넣으면 680만 원, 이런저런 넣으면 한 800만 원 내외는 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은 초창기에는 마피도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피는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제일 싼 게 무피고 그 다음 높게는 1억 5천까지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르는 형태는 5천만 원 하는데 막상 전화를 해보면 손피를 요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현재 양도소득세율을 지방세 포함해서 66%를 잡으면 일반 피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외에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수차 다른 동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분양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아마 분양 사무실이 폐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의 이전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사무실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월 30건 내외로 분양권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규 물량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전체 매물수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지금 이란 미국 전쟁이 터지기 전이었죠.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영향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유가가 당장 상승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니까 피부로 느끼는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B14가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향이 안 가야 될 텐데 빨리 전쟁이 끝나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을 거고, 이란이 지금 마지막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까지 설치한다고 덤비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지금은 장담하기가 좀 힘든, 미래를 점치기가 좀 힘든 시기인 것 같고, 만일에 경제가 나락으로 간다면 지금 삼중고죠. 환율 높으죠. 물가 높으죠. 유가 높으죠.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왔었는데요. 무사히 잘 지내가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기원해 봅니다. 만일에 이게 현실로 다가온다면 B14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시기를 아주 잘못 선택한 게 되겠죠. 이 애자가 아닌데 오타났네요. 이 애자인데 어쨌든 개요를 한번 둘러보면 위치는 서남동 723번지에 있고요. 호수공원하고 공단하고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실계동 499세대 총 6개 타입인데 크게 보면 작은 평수, 큰 평수 이래 두 개 종류가 있습니다. 주차는 512대로 세대당 1.2대인데 이때만 해도 자가용 소유가 그렇게 많던 시대가 아니니까 아주 양호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죠.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는 정문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101에서 107동까지 7개 동이 있고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단지 배치는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건설사들끼리의 무슨 약속인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전 타입이 거의 복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포베이 판상형은 없습니다. 요즘은 포베이 판상형을 제일 선호를 하는데요. 아마 이 아파트를 구성할 때만 해도 복합형이 더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인데
일부 욕실 2개가 선택인 타입이 있어서 욕실이 하나만 있는 구조도 일부 있습니다. 집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욕실이 2개가 꼭 필요하신 분은 자세히 한번 보셔야겠죠. 방향은 남동향과 남서향이 대부분인데 일부 서향과 동향이 있고요. 특히 백사동 서양 고층 같은 경우에는 호수뷰가 가능합니다. 살아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호수뷰에 목숨 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도 호수뷰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나죠. 주변 여건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우선 제 사무실 바로 앞에 번영로 하늘재 라크뷰가 분양을 마치고 한참 공사 중에 있죠. 27년도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B14 에리네들이 올해 분양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이란 미국 전쟁 때문에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야 될 텐데 조금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주상복합이 옛 야암장성포동 사무소 옆에 240여 세대가 계획 중인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짓는다 하면서 잘 안 짓고 있네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서남호수공원이 2개 단지 753세대가 있고요. 오피스텔 122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8년도 입주 예정이고 호수공원 앱들도 520세대가 28년도에 입주 예정인데 이쪽 단지는 좀 저렴하게 분양해서 경쟁이 상당히 좀 심했죠. 이 편안세상 이계동 254세대가 그 옆에 건립되고 있고요. 오피스텔 62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뭐 편의상 세대라고 했는데 업무 시설이다 보니까 세대라고 안 하고 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주변 주요 시설로는 우선 서남호수공원이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제일 많이 건설사들에서 분양할 때 내세우는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여천동에서 온산읍에 이르는 대규모 국가공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깨나 하는 석유화학 분야 대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죠. 그 다음은 시청, 롯데마트, 관세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롯데마트를 쓰면 안 되고 홈플러스라고 써야 되는데 얼마 전에 홈플러스가 영업을 포기했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로 들어서니까 조금만 버텼으면 될 수도 있긴 한데 요즘 사람들이 워낙 온라인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온라인이 맞나요? 외국어라서 온라인으로 발음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연어마 법칙인가요? 자음접변이었나? 오래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온라인으로 발음을 해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앞에 서남초를 비롯해서 야암 사거리에 초중고가 밀집하고 있어서 학구는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경포역을 통해서 전철로 부산까지 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태화강역에 KTX가 지역한 것도 수도권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쉽게 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여기서는 공항 가기도 비교적 가깝죠. 울산 대교를 통한 동구 접근성도 좋고요. 육로로도 공급탑을 통하면 사통 8달로 시내를 통과 안 하고도 거의 대부분 지역으로 나갈 수 있어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 CS 트램 2호선을 세트 상거리까지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으니까 나중엔 도시철도 트램의 종착역으로서 많은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의 문제점도 안고 있는데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야암 사거리까지는 도로가 넓은데 야암 사거리에서 세트 상거리까지는 도로가 좀 좁죠. 그러면 트램을 설치하고 나면 양쪽으로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그 양쪽 도로를 보면 예전에 도시 계획을 해서 도로를 못 만들고 잘라놓은 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지들을 지에서 사놓고 도로를 확장하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그게 도로 양옆에 있는 부지들을 사놓기는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겠죠. 전부 시가가 대단히 높을 거거든요. 외곽 지역에 땅을 좀 사서 도로를 넓히는 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시내 지역에 토지를 써서
도로를 넓힌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가가 너무 높으니까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에서 무슨 계획이 있겠죠. 그렇게 발표를 할 때는. 서남 에코화이츠 거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2월에는 거래가 2건이 됐고요. 월 2건이니까 뭐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작은 평수가 하나, 큰 평수가 하나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작은 평수는 3억 2천에 거래가 됐고요. 큰 평수는 4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작은 평수가 21년도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유동성 풀리면서 급격히 부동산이 올라갔던 그 시기죠. 3억 4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그리고 유동성 버블이 꺼지고 나서 2024년도에 2억 5천만 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26.5%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 3억 2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2024년도 정점일 때 전 고점과 대비하면 약 94%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의 뭐 완전 회복이 됐다고 봐도 무리는 없겠죠. 큰 평수도 뭐 비슷한 추세입니다. 21년도에 4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24년도에 다시 3억 4천만 원까지 약 30%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26년 현재 4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으니까 약 91.2%까지 회복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뭐 거의 회복이 다 되었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죠.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내렸다가 거의 한 90%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호가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3억 2천까지가 최고 거래가인데 호가는 3억 7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호가와 실거래가 갭이 약 5천만 원이 되죠. 호가만 보고 거래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평수도 거래 가격의 변화는 앞에서 살펴봤고요. 이것도 역시 뭐 거의 90% 전후로 이렇게 거의 회복이 된 상태죠. 회복이 됐는데 호가는 지금 5억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실거래가와 호가의 갭이 상당히 높거든요. 요즘은 워낙 정보가 발달한 시대가 돼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호가만 보고 덜렁 사는 거는 상당히 또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뭐 어떻게 보면 살 때는 좀 더 주고 사도 몇 년 지나서 돈 가치가 없어지고 물가가 오르면 거기다 부동산 경기까지 좋아지면 뭐 옛말이 될 수도 있겠죠.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꼭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실거래가와 호가의 갭이 너무 크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사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서남호수공원입니다. 그리고 에코하이츠는 여기 위치하고 있죠. 이쪽으로 전철이 다니고요. 여기가 셔터 삼거리인데 삼거리를 통해서 넘어가면 장생포 그리고 또 뭐 울산 대교를 통한 동구 접근이라든지 태화강역 접근도 아주 쉽죠. 여기가 번영로 하늘채락 큐브 한참 건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B14 에이드넷들 분양이 예정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네이버에서 항공사진은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안 하나 보네요. 지금 여기 다 철거되고 공터거든요. 그다음 여기가 서남초등학교, 여기가 서남동 행정복지센터죠. 조금 운이 없다고 해야 되나 미스테리한 지역이 이쪽이고요. 이쪽이 사실 부지 작업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기도 한데 아직 개발이 못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들도 재개발이 한참 추진은 됐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을 때 그때 같이 작업하던 회사들이 철수하고 지금 아직 뭐 이렇다 할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땅들이 이쪽 지역 뭐 그 정도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도 초등학교를 낀 초품화로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지역인데 뭐 그렇다고 어떤 움직임을 포착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남은 땅이 없죠. 이쪽으로도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완충 녹지를 엎친다고 환경단체든지 뭐 이런 쪽에서 반발이 심해서 시에서 물러섰죠. 이어서 이제 주변 상황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기는 야암 사거리입니다. 야암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남 에코 하이츠 주변을 길 따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직접 둘러보면 가장 좋은데 제가 또 전성이 여러 개 특성이라서 그냥 네이버 로드뷰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힐스테이트 서남 호수공원 한참 건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단지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은 2단지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이편한 세상입니다. 한참 잘 올라가고 있죠. 앞에 보이는 건물은 SK 스포츠센터고요. 네, 왼편에 보이는 건 대명루진입니다. 대명은 아니고 대명인데 정면에 보이는 건 야암초등학교 정문이고요. 이쪽을 지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덤치큰 폭탄 맞을 수 있거든요. 길 따라 쭉 내려가면 저 앞에 보이는 게 서남 에코 하이츠입니다. 호수공원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뚝마 보이죠. 번영로 하늘채가 급유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104동이고요. 하루가 다르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105동, 106동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번영로 하늘채라 급유 현장 사무실입니다. 자, 급유 공사 현장 모습이고요. 여기가 104동이고 104동 바로 맞은편에 제 사무실은 있습니다. 호수공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곳이 제 사무실입니다. 이 길은 서남 호수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여기서 직진해서 쭉 내려가면 어린이집이 하나 나오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건 동양아파트. 여기는 제가 토지를 매매하려고 팻말을 붙여놨는데요. 주변이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고 에코 하이츠 또 후문 올라가는 입구에 있어서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외부 주차장 모습이고요.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이게 후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104동 모습인데요. 104동 고층에서는 호수뷰가 나옵니다. 살다 보면 호수뷰만 바라보고 있을 건 아닌데 어쨌든 호수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죠. 가격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에코 하이츠를 한 바퀴 돌게 되겠습니다. 106동 쪽으로 나오는 모습이고요. 107동입니다. 여기가 정문인데 여기가 101동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2동, 3동, 4동, 5동, 6동 돌아서 이쪽에 오면 107동이 되겠습니다. 에코 하이츠 아파트 상가입니다. 보편 취급도 있고 세븐일레븐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이쪽으로 가면 공단 쪽이고요. 이제 길을 돌아서 가면 견포역 쪽으로 갈 수 있고 터널을 통해서 순환도로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서남동 행정복지센터 모습입니다. 목욕탕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수라 수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서남초등학교고요. 이쪽은 한양아파트, 이쪽은 서남아파트입니다. 이제 처음 진입했던 쪽까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한번 둘러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